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 달러화 약세, 6월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소화, 일본 개입 경계 지속. 달러화는 전일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어느 정도 반영된 후에 되돌림 장세를 보였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7분 기준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51.67엔으로 전일 뉴욕장 마감가 161.65엔보다 0.028엔 올랐습니다. 미국 2월 구인 건수 880만 건, 1월 수준 유지. 지난 2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직전월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인 건수는 875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수치 874만 8천 건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테슬라 신화 무너지나 1분기 차량 인도량 8.5% 뚝. 올해 들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인도량이 눈에 띄게 급감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역성장을 하는 등 테슬라의 혁신이 더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8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게 되면서 지수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됐고요. 반도체부터 전기차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특별한 사항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또 하회를 하면서 테슬라 전일 5% 가까이 빠졌습니다. 또 최근에 강세장을 이끌던 빅테크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감 상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일단 다우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률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각각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 들어서 소폭, 낙폭을 좀 만회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다우가 1%대 하락률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정을 좀 받게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4bp 정도 오르게 되면서 4.36% 정도 터치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돼서요. 먼저 졸트 보고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트 보고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875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1월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 874만 8천 건이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노동시장은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공장재 수주도 지금 발표가 돼서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공장재 수주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1.4% 정도 증가한 수치로 나오게 됐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5,768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석 달 만에 플러스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점이 유의미했고요. 시장 컨센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나오게 될 3월 비농업 고용 지표 역시 좀 견조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함께 이 시간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5달러 선에 마감하게 됐습니다. 상승했는데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어제 있었던 이란 영사관 공습과 관련해서 이란이 보복을 다짐을 했고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최대 정유시설을 공격한 후에 이 공급 차질 우려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감소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주에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200만 배럴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휘발유와 정제유도 각각 200만 배럴, 40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최근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2281달러 선까지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나 장 막판 들어서 더 상승폭을 키워갔다, 우상향 곡선 그렸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기사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 먼저 보실 건데요. US-Britain announced partnership on AI safety. 미국과 영국이 이 AI 기술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서 이 협정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AI 안전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공유를 할지 이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이 협정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AI 안전에 대해서 양자 간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AI 신기술이 이 사이버 공격이나 생화학적 무기 설계 등에 사용되는 등 위험이 될 만한 가능성에 대해서 규제 강화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인 조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설립됐던 영국의 AI 안전연구소와 또 미국이 곧 설립할 관련 연구소는 이 협정에 따라서 양국 연구원들을 상호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앞으로 전문 지식을 계속해서 교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오픈 AI 그리고 구글과 같이 이렇게 민간 회사가 구축해놨던 AI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양국이 또 협력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날 이 자리에서는 AI가 발전하는 속도 대비해서 관련한 법규나 정책들은 좀 미비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뒤에 배경들이 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이 회의가 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어떤 규제들이 앞으로 새롭게 나오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I 랠리와 관련해서 하나 더 체크해 볼 텐데요. AI revolution will be boon for natural gas. 전 세계적인 AI 열풍과 또 그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천연가스 시장의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가스 생산업체인 EQT 같은 경우에는 이 CEO가 AI 붐은 가스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어 가스는 빅테크들이 연중 무휴, 안정적으로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원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 따져봤을 때도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가스 화력 발전은 미국 전력 수요의 40% 정도를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 열풍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들이 무탄소 전력 사용을 공언해둔 탓에 가스업계 낙관적 전망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론도 제기가 됐습니다. 가스업계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outh China Morning Post 기사인데요. China quietly making progress on new techniques. 중국이 ASLM의 최첨단 EUV 장비 없이 5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뉴 테크닉에 대해서 좀 진전을 이뤘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 기판에 회로 패턴을 새겨넣는 이른바 리소그래픽, 이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지난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에 속해 있는 다수 기업들이 이번 연구에 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진전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화웨이가 지난달에 공개했었던 자가 정렬 4중 패턴화 특허가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트랜지스터 밀도와 또 반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라인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리는 기술을 좀 의미를 하게 됩니다. 특허 신청서에는 첨단 식각이나 리소그래피를 결합한 이 기술이 회로 패턴의 디자인 자유도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ASLM의 장비 없이도 5나노 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좀 저지하려고 나선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하는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에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던 것이냐라는 비판은 또다시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 부분도 유념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역 대표부 관련 기사인데요. Takes issue again with Korean bills on network users fee. 미국 정부기구인 무역 대표부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반경쟁적이라면서 다시 한번 재차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무역 대표부는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다시 말해서 ISP 업체들에게 이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좀 발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망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ISP의 망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무역 대표부는 오히려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의 독과점 체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갈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이런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올해 작성되어 있는 미국 무역 장벽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양 측면에서 보자면 한 1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한 내용도 작년엔 8페이지였다가 올해는 6페이지 정도로 축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양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무역 장벽에 대한 지적도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요. 반대로 미국 쪽 입장에서 보자면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역 대표부가 외국의 무역 장벽 제거에 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업계들은 좀 반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끝까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이고요. 오늘 새벽 사이 나왔던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씨 spoke by phone about AI risk.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약 4개월여 만에 직접 전화로 좀 소통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을 비롯해서 대만 해협의 평화나 안정 등 이렇게 양국 간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좀 거듭 강조하게 되면서 미국 정부의 북핵 정책 기본 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좀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양국 정상은 핵심 이슈로 대만 문제 그리고 기술 전쟁을 놓고서는 한치의 양보 없는 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남중국 해에서의 법치와 또 항행의 자유수호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라고 좀 다소 강하게 단어를 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양국은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논의했던 마약 퇴치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양국 군대 간의 소통, AI 관련 위험 완화 등 이렇게 핵심 현안에 대해서 이룬 진전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좀 더 잘해보자라고 장려했다라고 전해져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아마도 이번 주 내에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마 수주 내에 각각 중국을 방문할 일정으로 좀 잡혀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 이 부분도 뉴스가 나오는 대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 기사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은 최은강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매크로 지표가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치를 보이면서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랠리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더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화요일장 뉴욕 증시 섹터별 움직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데이 퍼포먼스 살펴보시면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업종들은 다 하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렸고요. 엔비디아도 1% 가까운 약세를 보였고 애플도 0.7%.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빨갛게 물이 들어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에너지 업종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일까요? 유가도 반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shares fall after deliveries drop 8.5% from a year ago. 네,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중 차량 38만 6천여 대를 인도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하락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인도 규모인데다 월가 전문가들이 전망한 45만 7천 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간밤 테슬라 5%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네,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20년 경쟁사 슬랙의 이의제기로 시작된 반독점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유럽 내에서는 6개월 전부터 사무용 메신저 어플 팀즈를 오피스 365에서 분리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언번들링 하겠다 밝혔는데요. 팀즈는 오피스 365 제품군으로 2017년 출시된 무료 사무용 메신저입니다. 팬데믹 기간 스카이프를 제치고 유명세를 탄 팀즈, 다수의 경쟁사들이 오피스와의 묶음 판매와 판매 금액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언번들링을 통해서 유럽 반독점법 위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어서 종목별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메디케어 플랜입니다. 미국 보험사들의 낙폭이 장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화요일이었습니다. 미 정부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환급률을 3.7% 인상한다는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험사의 마진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이 된 건데요. 내년 메디케어 플랜에 대한 정부의 지급액은 평균 3.7%, 즉 160억 달러 이상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어제장 휴메나 마이너스 13%, CVS 헬스 7% 빠졌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8%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에스티로더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시티뱅크가 에스티로더에 대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후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2%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간밤 상승분 반납하면서 0.49% 오른 152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재고와 재무가 정상화되면서 에스티로더가 전환점에 다가가고 있다 언급한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픽스 만나보겠습니다. 의료용 수술복 제조업체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호황이 줄어들고 또 의료 종사자들이 더 어려운 거시적 경제 환경에 직면을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가를 실적 부진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날 7%대 낙폭 키우면서 4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제너럴 일렉트릭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에너지 사업부인 GE 베르노바 분사를 마쳤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GE 에어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항공 우주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티커명 G2로 유지를 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벤트성 홈런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4월에 GE 베르노바 주식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했지만 GE 지수에 밀리면서 2% 내린 136달러 선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챔피언 X 소식입니다. 유전 장비 제조업체인 챔피언 X, 미 석유 서비스 업체 슬럼버그가 전량 주식 거래를 통해 챔피언 X를 77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은 챔피언 X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됐는데요. 챔피언 X 10% 오름폭을 키우면서 39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필립스 반 휴센의 이야기입니다. 케빈 클라인과 타미 힐피거의 모기업입니다. 필립스 반 휴센은 1분기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휴가철 수요 증가와 재고 계획
재고 계획 개선에 힘입어서 분기 매출과 이익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지만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특히 유럽에서의 실적 부진을 예고를 했는데요. 유럽은 PVCH에게 2023년 회사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에 타격을 입은 PVH 22% 전일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108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급여와 인사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인 페이첵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1.38달러, 매출은 10억 4,400달러로 발표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소폭 하회하면서 페이첵스 프리마켓에서 7%대 하락하다가 다시 매수세 집중이 되면서 0.38% 오른 122달러 선에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PO 만나보겠습니다. 2021년 말부터 소강 상태를 보였던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루브릭이 IPO를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하드웨어 판매로 시작해 이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로 발전한 루브릭. 루브릭은 티커명 RBRK로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 속에서 지수는 호재도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미증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미증시 상승 랠리가 예고 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며 계단식 플래시 크래시에 임박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미 일부 기술주들 사이에서 이미 모멘텀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제 시장은 연준의 금리 행보와 관련한 추가적인 단서를 얻기 위해서 오는 4일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최은강이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어떤 이슈를 주목해봐야 할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계속해서 나왔던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3년 만에 시총 500조 탈환. 어제 외국인이 1조 이상 담으면서 시장에서 계속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약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특히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시총 500조를 탈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이 힌트를 줬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거기다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수출 데이터도 계속해서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레거시도 그렇고 HBM 쪽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좋았던 상황 속에서 그제 밤에 나왔던 뉴스가 SSD, 그러니까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뜯어보게 되었을 때
지금 뭐 대리라든지 서버 쪽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쪽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서 SSD 같은 저장 용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습들, 특히 재고 같은 경우는 계속 쌓아두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가격 같은 경우가 상승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AI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기 위해선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는 챗 GPT 같은 그런 텍스트 기반이지만 결국 앞으로 AI가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 자체가 그림이라든지 혹은 영상 쪽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텍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관련 낸드라든지 SSD 같은 수요는 더욱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AI의 수요가 기존에는 HBM 쪽에만 국한이 많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SSD 쪽에서의 수요도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는 기업용 SSD 가격을 약 25%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낸드를 함께 영위하고 있던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함께 덩달아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낸드 같은 경우가 반도체 매출의 약 30%에서 40%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런데 낸드 쪽에서의 가격 인상 효과가 점점 나오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지금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낸드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추세고 디램 같은 가격도 올라와주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1분기 실적 컨센이 약 5조 5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컨센 같은 경우 5조 3천에서 5조 7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가 보통 반도체 비수기이다 보니까 실적 컨센이 굉장히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줬어요. 마이크론이 왜 좋은 실적을 냈을까라고 보면은 아직까지 PC라든지 스마트폰, 레거시 쪽에 대해서 회복세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냈던 이유는 중국 쪽에서의 사재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계속 제재를 놓기 전에 아무래도 칩을 계속해서 쌓아두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다 보니까 마이크론 쪽에서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실적 또한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AI 쪽에 대한 스토리가 추가적으로 더해지게 된다면 1분기보다 더 나은 2분기, 2분기보다 더 나은 3분기, 4분기의 실적을 기대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시장이 반도체를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미 큰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매수했다가도 큰일 날 것 같기도 한데 팀장님은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를 기존의 가치주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더 위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키워드를 10만 전자 가나요? 로 잡아봤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듣는 내용이 삼성전자가 8만 원 뚫기 전에는 하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로 갈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매도 행렬을 보였던 반면에 최근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10만 전자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제 슬슬 들리고 있어요. 8만 원 뚫을 때부터 9만 원 좀 올라가면 9만 원대를 향하면서 10만 전자 정말 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키워드 동학개미 시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가가 약 9만 5천 원대였는데 그때도 10만 전자 갈까요?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와는 좀 지금 상황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우선 첫 번째로는 반도체의 수요가
그때는 한풀 꺾인 상황에서 10만전자 갈까요를 외쳤다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업황 턴을 하면서 거기다가 AI라는 스토리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HBM 시장을 관련해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시장 초입 단계입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자체 칩을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AI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절대 강자락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를 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련했을 때 AI 칩, 그러니까 IDM이라든지 AI 칩을 제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 초입 구간에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장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수급 동향과 주가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4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는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줬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바닥은 기관이 잡아주고 그리고 보통 추세적으로 끌고 갈 때는 외국인이 계속 끌고 가다가 좀 위쪽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경향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는 외국인이 이끌었다가 7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코스피 현물 1조 64억 원을 매수를 했는데 어제 삼성전자만 1조 25억 원을 샀어요. 그 뜻은 다른 종목군들 다 매도하고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게 지난 19일에 젠슨황이 HBM, 삼성전자 HBM 지금 퀄 테스트 중이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 지금 수치들을 보면은 2020년, 2021년 외국인의 비중은 굉장히 낮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5조를 넘게 매수를 했는데 이 물량이 전부 다 나가기 위해선 아직까지 큰 물량 이탈이 없다 보니까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삼성전자에만 코스피 지수의 약 79%의 자금을 썼는데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약 87%입니다. 그 뜻은 지금 지수에 상승을 하고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만 자금이 집중이 되었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반도체 대형주 큰 형님 두 분이서 견조하게 움직인다면 관련했을 때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견제 흐름들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그 라인대를 8만 원대를 뚫었습니다. 보통 동학개미 운동 시절 때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라인대였는데 지금 그 라인대 계속 뚫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큰 자금을 때려 부으면서 그 라인대를 뚫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9만 원대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8만 원을 뚫었을 때보다 조금 더 쉽게 10만 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9만 원대 이상은 매물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강력한 매물대 라인대를 뚫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10만 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상승은 기대가 된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했을 때 1년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보통 다른 사이클을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의 세 개의 주가 흐름들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덜 움직였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성장주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 전 기억에 남는데 그렇다면 수혜 업종, 뭐 반도체겠죠? 네, 반도체겠죠.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형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건 반도체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면 오늘 반도체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WTI 유가에 대한 상승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조정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업종 어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갈 수가 있다. 거기다가 어젯밤에 나왔던 뉴스들이 중국 쪽의 칩 기술이라든지 장비를 중국에 제한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티적으로는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뭐 하루 이틀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역의 절반이 약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센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봐야 하는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반도체 오늘 쉬어갈 수는 있어요. 쉬어갈 수는 있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 이탈이 나오는지 그리고 수급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쪽에 그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순환매 사이클은 다시 한번 더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오늘 뭐 유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반도체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견조하다면 어제 강했던 CXL이라든지 XSD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이제 대형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언제 매수를 해야 하나요? 입니다. 저는 이제 현재 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 아무래도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성장의 여력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되 다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삼성전자 지난 19일부터 계속 힘차게 달려왔어요.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세론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실적을 보고 오히려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할지 그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 나와야 돼요. 저는 뭐 지금 시장의 예상이 약 5조 3천에서 5천, 7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기 위해선 전 6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조금 감안을 했을 때 리스크를 좀 던다라는 차원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왔으면 그때 저는 적극 매수, 그러니까 매수도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그 점에 있어서 여전히 저는 대형주 단에서의 관심은 여전히 견조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계속 버티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에서 아래에 순환매 온기가 쓸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 쪽에서의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보고 그리고 감산에서 증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소재주 그리고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장비주까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오늘은 조금 쉬어갈 수 있으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하기 전 어제의 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 뭐 급등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AI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 설립 이런 것들이 각 빅테크 기업,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오픈 AI라든지 이 빅테크 기업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모멘텀 수혜주들이 어제 이어서 이제 뭐 그제 뭐 시간에 또 움직여줬다라고 하면은 어제 역시도 시간에 또 움직여주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었다. 그로 인한 반사이 기업들이 조금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데이터 솔루션에서는 뭐 사실 뭐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기업 이름만 본다 하더라도 데이터 솔루션, 뭐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관리하는 걸 그냥 딱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관련 모멘텀에서 좀 움직여준 모습이 우리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본다고 하면은 뭐 사실상은 이 8,000원 정도대가 강한 저항대입니다. 이 저항대를 오늘장에서 어떻게 뚫고 올라가 줬는지 좀 집중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8,000원대를 못 뚫는다 싶으면은 사실 맞고 빠지고 있긴 한데 이 7,000원을 지켜주면서 8,000원대를 뚫어주는 모습 좀 중요한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좀 설명드렸는데 모니터 랩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는 보안이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AI 영역이 굉장히 커지면서 해킹 이런 것들, 해킹 역시도 AI 인공지능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니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보안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로서 모니터 랩이 또 움직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어제 특히나 이런 것들 어제 보면 아까 이제 이 데이터 솔루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니터 랩도 그렇고, 이후에 설명드릴 또 종목도 그런데, 어제 이런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애들이 이렇게 다 갭을 띄워놓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시간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는 이 갭이 지금 보면 저항받는 자리에서 갭이거든요. 아까 데이터 솔루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개인들을 털어내주고 다시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랩 말고도 이제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또 움직여줬던 게 세 번째로 이제 한싹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싹 같은 경우도 19%까지 갭 떴다가 종가에는 3% 밀리는 모습이고요. 자,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어제 뭐 했다? 23%까지 갭 떴다가 종가 3%까지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제 뭐 8% 정도 상승 나와주다가 밀리고, 근데 정확한 거는 다 뭐가 된다고요? 자, 이 저항 구간. 자, 데이터 솔루션도 저항에 맞고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자,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저항을 맞고 무너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한싹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인데 역시나 저항대. 우리가 이거 지지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 이 패턴이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이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오늘 또 추가적인 이런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한동안 강한 상승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가지고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시나콘텍이라는 종목인데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AI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 앞에 세 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솔루션이 되었던지 소프트웨어가 되었던지 보안 부분이 되었던지 이런 부분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면은 시나콘텍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많이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가 따라온다? 낸드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돼요. 그 낸드 가격 인상에 따른 뭐가 된다? 반사이익 수혜주로서 이 시나콘텍이 지금 시장에 부각받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시나콘텍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거의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그러니까 뭐 앞에 세 개 종목과는 다르지만 저항을 막고 지는 자리가 일단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6,000원 정도까지는 무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 펠수에서 이제 리튬 추출하는 이런 관련해서 첫 파트너로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낙점되면서 관련 모멘텀 수혜주로서 엮였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눈여겨보면 좋은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니터 랩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니터 랩. 그러니까 어제도 이 모니터 랩을 좀 설명드렸는데 모니터 랩 같은 경우 지금 뭐 이 하방 투자 돌파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 저항 물량 윗꼬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윗꼬리는 이제 뭐 리스크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점에서의 윗꼬리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주고 이 매물 소화해주는 윗꼬리가 될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물량 소화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윗꼬리 이상으로 한번 올려주고 또 점진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이슈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핵심적인 거는 앞으로의 핵심은 인공지능 부분의 이 산업 역량의 핵심은 보완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런 중에서 보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이런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모니터 랩 오늘 또 중요하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등 종목들은 데이터 센터 모멘텀을 안고 보안주들 위주로 해서 이름을 좀 다수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모니터랩 추가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주 이슈도 있고요. 더불어서 차트상으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중이니까요. 상승할 수 있는지 주가의 추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급락 탑5 종목과 오늘 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을 사실상에 뭐 지금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세종시 이슈를 가지고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네, 뭐 이런 단발적인 이슈들 사실 장기적으로 가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늘 그렇듯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하면은 빅텍이 올라가는데 그게 빅텍이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빠지거든요. 이처럼 단발적인 모멘텀의 이슈가 세종시 이슈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시 관련되어 있는 이슈의 수혜주들, 관련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전에는 이제 며칠 전에는 시간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라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 보면은 이슈 가지고 단발적인 상승 나와주고 지금 하락 죽는 모습이 이제 포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라테크와 동일하게 이제 프롬파스 역시나 이제 세종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이제 죽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물렸던 뭐 개인들의 뭐 탈출이라든지 그런 수급의 변화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세종시 이슈 말고 나머지는 좀 이제 뭐 공시에 따른 이런 하락인데, 자, 저는 이제 금량 그린파워, 세 번째 금량 그린파워고, 금량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단기과열 종목, 이제 단기과열 종목이 지정되면은 단기과열이 걸렸을 때 30분마다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왔던 이런 이 수급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그런 수급의 변화가 좀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급등이 잘 나오다가 시간에 하락을 하다가 뭐가 됐냐고 하면 사실상 시간의 하락까지 이어지다가 거래 정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거래 정지로. 그래서 사실 뭐 이 시간의 하락을 하게 된 경우는 보다시피 급등이 나오면서 뭐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나와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나와주면서 시간에 빠지다가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한 30분 정도 거래되다가 남은 그 시간 동안 어떤 뉴스가 나와주느냐, 이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서를 돕니다. 그러다 보니 이 풍문에 대한 이런 답변을 해라. 그러면서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그런 과 함께 거래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다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이펙트. 자, 에이펙트는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이건 역시 뭐 신고가 리스크라고 표현하겠죠. 신고가에서 이제 계속 윗꼬리를 다니까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서 이 시간의 하락을 유도한 또 심지어 뉴스는 어떤 뉴스냐고 하면요, 자사주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고점이다 보니까 처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 개인들의 이 심리가 반영되어 있어요. 사실상 보면은
이 막 주식이 10,000원이고 10만 원이고 이 기업이 갈 거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여기서 팔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자사주 처분 결정이 나와 버리니까 역시나 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고점이라 생각하는구나라고 보면서 이 하락 물량이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실 DA 테크놀로지를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건 거래 정지가 돼서 조심하고 말고 할 게 아닙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역시나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에이펙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고점에서 대한 리스크는 늘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펙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급락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단발적 이슈로 하락한 종목들이 좀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오늘 장에서 에이펙트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사주 처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으로 판단하고 매물 출회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주가 흐름 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증시가 일제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3년 만에 시총 500조를 탈환을 했습니다. 시간의 급등주입니다. 시간의 급등주로 모니터를 꼽아주셨고요. 시간의 급락주로 에이펙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